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시나요? 예적금, 주식, 부동산, 코인, 에어비앤비, 사업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또 천차만별이죠.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월에 75만 원씩 예금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1억을 모으려면은 제가 수원 사람이니까 그러면 강교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사람은 위급한 순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인 공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사냥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이제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굶어 죽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손실을 회피하는 경향을 갖게 된 겁니다. 원시인들에게는 이 본능이 살아남는 데 도움을 줬지만은 현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사업을 못하게 되고 투자를 못하게 되고 이제 손실에 대해서 손절을 못하게 되고, 하지만 이 본능을 껴안은 사람들은 부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부자란 예전에 어렸을 때는 타고나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게 있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20, 30대에 물려받을 재산이 없었어요. 제가 50대가 되면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다가구 4억짜리를 여동생하고 반반해서 2억 정도는 받을 수가 있겠죠. 50대 언저리쯤에요. 어렸을 때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30대 포르쉐를 타고 싶었지 50대 포르쉐를 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억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50대 포르쉐는 조금 어렵겠네요. 결국 저한테 선택지는 사업밖에 없어가지고 일찌감치 사업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앞서 손실 공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본능을 제어하고 현실에 맞는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투자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두려움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로 인한 두려움이 왜 생겼는지, 투자로 인한 두려움을 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씬에서 잘 나오는 말인데, 무주택자는 부동산 하락을 예측하고 유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상승을 예측을 한대요. 부동산 이제 폭락 오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 그런 거 가치도 없는데 왜 사? 내 주변에 주식으로 망한 사람 엄청 많은데? 저는 에어비앤비 하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에어비앤비 불법 아니야? 베트남 에어비앤비 8월 1일부터 불법 됐다던데? 인간의 뇌는 믿고 싶은 걸 믿고 보고 싶은 걸 봅니다. 부자들은 언제나 대중의 선택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중과 다른 시선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경쟁이 적고 높은 시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발견한다면은 부자들은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대중들이 보려는 시선에서 반대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는 안전자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부동산이 떨어질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예적금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축만으로 실제 자산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물가 상승률 때문에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축 이외의 투자 수단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예금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예금 특판 같은 것들이 이제 카페에 올라오는 걸 보고 예금을 넣기도 하거든요. 저축과 안전한 자산만으로는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조금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에어비앤비, 즉 공간대여 사업에 매진하고 대중들한테 추천하는 이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률이 에어비앤비는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좋은 매물로, 좋은 인테리어로 한다면 언제나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에어비앤비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주변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로는 작은 위험에서 시작하는 사업의 경험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에어비앤비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매우 작지만은 이 에어비앤비 자그마한 것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물 분석, 집주인 영업, 이제 부동산 계약, 리스크 관리, 마케팅, 고객 관리, CS, 재무 관리부터 수익률 최적화까지 이 자그마한 비즈니스에도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작지만은 다양한 비즈니스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부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세팅하고 이제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들지만은 한번 세팅해 놓으면은 이제 청소하고 관리 그리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일하고 1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짜잘짜잘하게 모여가지고 이제 본업의 월급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줍니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데요. 무인 사업은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줍니다. 청소 같은 것들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자처럼 어떤 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잘 못한다 하면은 이제 마음 굳게 먹고 사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발리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나는 싱가포르에서 살 수도 있어요. 이제 애들 국제학교 보내면서 이런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많아가지고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가장 큰 위험은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성장하고 싶은 마음, 두려움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용기,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목표로 이끌어 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